요즘 어딜 가나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죠? 근데 이게 다 뭐고 서로 무슨 관계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오늘 저랑 같이 이 개념들을 한번 시원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질문.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떠날 인공지능 세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오래되고 또 가장 넓은 개념, 바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겠다는 그 거대한 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인공지능, 즉 AI라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원래는 사람의 지능이 꼭 필요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컴퓨터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기술, 모든 시도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컴퓨터랑 사람이 잘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 정해진 규칙을 칼같이 따르는 건 세계 챔피언이죠.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말 속의 숨은 뜻을 파악하거나 분위기를 읽는 것처럼 이런 직관적인 영역에선 훨씬 뛰어나잖아요. 바로 이 차이점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숙제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숙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보세요. 가장 큰 원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꿈이라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법으로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신러닝의 한 종류, 아주 강력한 기술이 바로 딥러닝인 거고요. 이 포함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모든 규칙을 다 알려주지 말고 기계가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규칙을 배우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한테 개를 알아보게 만들고 싶다고 쳐요. 그럼 개란 무엇인가를 코드로 다 짜줘야 하잖아요. 귀가 뾰족한 경우, 접힌 경우, 털이 긴 경우, 짧은 경우,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개의 종류와 모습을 일일이 규칙으로 만든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규칙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개 사진 수백만 장을 보여주자. 그리고 컴퓨터가 경험을 통해 개라는 것의 특징을 스스로 배우게 하자. 바로 이게 머신러닝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것. 그럼 기계가 학습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간단한 예시로 볼게요. 자, 1단계, 일단 데이터를 모아요. 여기서는 사람들의 연봉이랑 삶의 만족도 데이터를 모았다고 해보죠. 2단계, 이 데이터들을 점으로 찍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훈련 단계인데요. 컴퓨터가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선, 즉 수학 공식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학습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학습이 끝나면 뭐가 좋을까요? 이제 이 모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의 연봉이 7,700만 원이라고 입력하면 과연 이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몇 점일지 예측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델이 아까 스스로 찾았던 그 공식에 딱 대입해서 83.9점이겠네요 하고 예측값을 내놓는 거죠. 어때요? 데이터를 통해 기계가 스스로 규칙을 배우고 그걸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게 바로 머신러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머신러닝을 살펴봤고요.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날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엔진, 딥러닝의 세계로 가보시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인데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뇌, 작동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망처럼 인공적인 신경망을 만들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패턴을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본 구성 단위를 보면요. 인공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되게 간단한 수학 계산기 같은 거예요. 입력값을 받아서 약간의 계산을 거쳐서 출력값을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뉴런 하나하나가 수천, 수만 개가 모여서 여러 층으로 깊게 연결되면 여기서부터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심층 신경망,
우리가 DN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각 층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어 개 사진을 보여주면 첫 번째 층은 그냥 단순한 선이나 점, 색깔 같은 아주 기본적인 특징을 찾아내요. 그럼 다음 층은 그걸 조합해서 눈, 코, 귀 같은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인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층에 가서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아, 이건 개구나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층층이 점점 더 추상적인 개념을 학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비교적 단순한 문제, 적은 데이터로도 잘 작동해요. 하지만 딥러닝은 이건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와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종류의 복잡한 관계를 다 흉내낼 수 있다는 게 증명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아이디어, 사실 꽤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AI의 역사는 꽤 길어요. 1950년대부터 아이디어가 있었고 중간에 막 붐이 일었다가 또 한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겨울이 오기도 했죠. 그러다가 2012년 알렉스 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으로 우승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의 AI 혁명을 촉발시킨 기폭제였어요. 최근에 이 폭발적인 발전은 사실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첫째, 인터넷 덕분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쌓였고요. 둘째, 이 데이터를 더 잘 학습시킬 수 있는 똑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GPU 같은 강력한 컴퓨터 하드웨어가 등장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 여러분은 이미 매일같이 이 기술의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바로 챗GPT나 달레이 같은 것들이요.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글을 학습해서 사람처럼 대화하는 법을 배운 거대한 신경망이고요. 달레이는 수많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학습해서 글만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신경망이죠. 이게 다 딥러닝 덕분에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기계들은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과연 다음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거대한 기술 혁명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